마켓 무버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여러 가지 조정 국면을 겪어가면서 이렇다 할 조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4월 2일 상호 관세율 발표가 있었던 이후로 낙폭을 더 크게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 관세는 다가오는 4월 9일부터 당장 적용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본 10%에 더해서 상호 관세 15%로 총 25%의 관세가 책정된 상황이죠. 중국은 여기에 또 맞불 관세를 놓으면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34%의 관세를 부과받은 상황에 34%의 맞불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히토류 7종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대강 조치가 관세 전쟁을 더 부추길 것이란 우려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유럽연합에서도 미국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 규제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트럼프 관세가 사실상의 경제 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건데요. 이 반도체 쪽은 우리 증시에 더욱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와 구리, 의약품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에서 일단 제외가 됐지만 추후에 또 품목별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은 여전한데요.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은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제기가 되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일단 대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DDR4의 현물가가 월간 13.3% 상승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과 중국의 YMTC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메모리 가격의 5% 인상을 고객사들과 함께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2분기에는 ASP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려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파탄적인 관세가 실행될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수요 감소와 재고가 부담의 이중 부담이 될 리스크를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5%의 관세가 만약에 반도체 쪽에도 부과되게 된다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평균적으로 8.3%의 가격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우세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헤드라인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께서 늘 그러셨듯이 두 개의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업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고 기업이 사실 오늘 이렇게 전해드리는 종목들이 투자 의견 좋게 본다 이렇다기보다는 전체 시장의 좀 특징을 꼽아볼 수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기준으로 종목 선정하셨고 네. 첫 번째 기업 롯데관광개발인데 들어보고 갈까요? 두 종목을 선정을 했을 때 일단은 지금 관세에 영향 있는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 없는 기업들, 그다음에 오르지도 않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큰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두 종목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롯데 관광개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지노의 어떤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이제 호텔, 관광 이런 쪽 기업들, 카지노 관광 기업들은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 1분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장 비수기거든요. 근데 일단 비수기인 1분기에도 불구하고 근데 역대 최대 드롭액을 경신을 했다라는 이제 어떤 기사가 최근에 좀 나왔는데 카지노 관련돼서 제가 이제 알아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카지노는 매출액이 드롭액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돈을 칩으로 바꾼 금액이 이제 드롭액이고 그다음에 홀드율이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이제 100만 원을 갖고 와서 일단 칩으로 바꾸고 50만 원을 잃고 5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갔다. 그러면 홀드율이 50%가 되는 거죠.
일단 제주 드림타워가 이제 1분기에 방문 개수가 11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비 대비해서 한 11% 정도 일단 증가를 했다라는 일단 기사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실적을 보면은 일단 전년 동기 대비 매출 한 15%,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8%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뭐 액수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1,219억 이제 매출이 되겠고 영업이익은 136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컨퍼런스 콜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확정이 된 것 같아요. 3분기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중국인들 무비자가 이제 시행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제주도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게 호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주도로만 몰리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몰리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 입장으로서는 호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제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쪽으로 중국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계속 마련이 되고 있고 일단 제주도는 우리나라 또 중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이 오늘 그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자체의 수급을 보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외국인 기관 소위 얘기가 쌍끌이 매수가 계속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매도로 살짝 전환이 좀 됐는데 근데 이게 오늘 빠져나가는 게 일시적일지 아닐지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좀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제가 수급의 양을 봤을 때는 기존에 며칠 전에 굉장히 좀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보다는 좀 약간 매도세가 그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차트를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도 가지 않았던 주가가 코로나 때 살짝 걸쳤던 주가가 지금 주가거든요. 일단 롯데 관광개발이 코로나 때 차트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였냐면 제가 이제 긋고 있는 2020년도가 이제 코로나 때 이때 뭐 여행주들 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그때 가격과 거의 근사치의 가격이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그 실적도 역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안 좋은 시장이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자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수급은 오늘도 굉장히 뭐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파란색 선이죠. 그다음에 빨간색 선의 외국인 수급은 바닥 잡고 좋아지려고 하다가 오늘 살짝 매도가 나오는 느낌입니다.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가격적으로 코로나에 근접한 가격까지 빠질 수 있는 어떤 실적이 아니다라는 점만 염두에 두시고 롯데 관광개발 조금씩 뭐 관세와 이런 것과는 굉장히 무관한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에서 지금 시장은 사실 견조한 건 의미는 없고 오히려 이제 빠져갖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 그죠. 네, 롯데 관광개발은 그래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이것만 이제 염두에 두시고 관심 종목에 좀 더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가장 첫 번째로 가지고 오신 기업은 롯데 관광개발인데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해서 내일 시장 하락하는데 얘만 올라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지고 오신 기업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저점을 이미 다지고 있는 기업이고 지수가 반등하면은 아마 그때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인데 0.4%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가지고 오셨었어요. 근데 보니까 네. 오늘 많이 안 빠지고 뭐 견조하네요. 네, 나름대로 거래량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그러네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렇게 급락장에서 물론 뭐 테마주를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면 급락장에서 잘 버티거나 오히려 와 이런 장에서도 올라 이런 느낌을 주는 종목군들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때는 오히려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그렇죠. 흐름이 네.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 GS 리테일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덜 빠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약간 퍼포먼스가 나오기에는 큰 재료는 없긴 합니다만 안정된 어떤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역시 아까 이제 롯데 관광개발과 마찬가지로 편의점이 1분기에 사실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사실 패딩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2분기인데 날씨가 굉장히 좀 약간 많이 추웠었죠 1분기에. 그래서 편의점 매출이 일단 예년만 못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GS 리테일과 그다음에 BGF 리테일, CU 편의점, 이제 GS25 CU 어디가 1등이냐라고 이제 했을 때 서로 이제 의견이 많이 좀 다른데 서로 밝히기에는 점포는 보통 GS25가 1등으로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고 실적은 BGF, CU가 더 높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데 두 기업 모두 편의점 수가 한 18,000개 정도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편의점 너무 많죠. 같은 일본으로 인구당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은 일본보다 평균 3배가 많다라는 어떤 분석 자료도 있긴 한데 이 점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점포주들한테는 안 좋지만 그 회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올해 편의점 순증수 증가를 한 700개 정도 목표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편의점은 일단 그 가격들이 오르면 매출 자체가 이제 같이 오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가격 올랐을 때 편의점 매출이 확 뛰듯이 이 매출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최근에 식음료 중심으로 굉장히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관세 관련돼서 이제 맥주 가격도 수입 맥주 가격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될 것이라는 좀 기사도 있었었는데 CU 편의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굉장히 메가히트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 두바이 초콜릿이나 뭐 생레몬 하이볼, 뭐 그다음에 밤 티라미수 케이크 뭐 이런 것들 다 이 GS 리테일에서 이제 기획을 해서 출시한 상품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 기획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해서 어떤 매출을 좀 성장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GS 리테일의 목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으로 한번 좀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파란색 선 기관 수급은 실질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작년 8월 달서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매수가 좀 더 강화가 됐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기관이랑 좀 반대로 작년 한 12월 달서부터 매도세가 아직까지 좀 멈추지 않는 듯한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시장 대비해서 나름대로 좀 양호한 그 주가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시장의 어떤 그 리스크에 어떤 그 흔들림 없는 주가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좀 BGF 리테일 치고는 좀 약간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일단 경기 방어주는 경기가 안 좋거나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덜 떨어지는 거지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GS 리테일도 가격적으로는 뭐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약간 큰 수익을 바라지 않고 좀 약간 우리가 작은 수익 정도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